문재인 정권 3년 동안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지만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문재인 이 좌파 운동권 정부 아래에서 대한민국 경제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조금 숫자를 들어서 통계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OECD의 36개 나라를 우리가 흔히들 선진국이라 그럽니다. 박근혜 대통령 무너지던 17년 현재 OECD GDP 계산으로 우리가 11등이었습니다만은 작년 말 현재 우리 28등으로 2년 만에 떨어졌습니다. 올해 OECD 36개국 1분기 성장률에서 대한민국이 꼴찌했습니다.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죠? 2월 달부터 중국 폐렴이 터져서 지금 대한민국 산업 전체가 마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중국인 입국 금지라든가 초기에 봉쇄 조치를 잘 못해가지고 지금 180여 개 국가로부터 우리가 지금 입국 제한이나 입국 금지를 아예 듣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수출 상담을 할 직원이 외국에 가지를 못하는데 수출이 되겠습니까? 올해 대한민국 경제 완전히 작살 났습니다. 대한민국 언론, 신문, 방송 전부 다 민주노총 산하 노조원들로 장악이 돼가지고 이 정부 나쁜 기사 제대로 보도 안 합니다. 그런데 경제만 갖고 얘기하면은 자, 지금 IMF 사태보다 더 어려우면 어렵지 나을 게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두산그룹이라고 아시죠? 한 20대 그룹 됩니다. 두산그룹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20대 그룹, 30대 그룹들 구조조정하고 있습니다. 말이 구조조정이지 실제는 정리해고입니다. 직원 잘라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LG전자, 롯데 같은 10대 그룹은 그래도 괜찮나 그러지만 아닙니다. 신규 채용 전부 중단하거나 보류시켰습니다. 특히 현대산업,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수출, 이 중국 배련 때문에 유럽 수출이 막혀가지고 올해 완전히 회사가 지금 적자로 돌았습니다. 여러분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단 한 가지 정상을 말씀드리면은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 손녀가 서울에 괜찮은 대학을 나와도 취직할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대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다 줄이거나 보류를 했습니다. 없습니다. 강남 집값 떨어집니다. 달러값 올라갔습니다. IMF 사태와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취직 못한 학생들 전부 7급 공무원 신다고 서울에 노량진이라는 곳에 공무원 시험 고시학원이 있는 동네에 50만 명이 몰려가지고 컵밥 하나 3,000원짜리 컵밥 먹으면서 전부 다 7급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그래, 문재인 정권 잘했습니까? 외교, 안보, 군사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4.15 총선날 문재인 정권 잘했다고 기호 1번 민주당에게 펴줄 마음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민주당은 빼고 없는 거로 하고 아예 다른 데 펴주시면 됩니다. 이 말도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좌파 농객인 진중권이가 얘기했죠. 민주당 하는 꼬라지 보니까 아예 민주당은 빼고 차라리 저 정의당 찍어주라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기호 7번 세 번째고 포스터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수성갑 주민들께서 4년 전에 큰맘 먹고 김부겸이를 당선시켜 줬습니다. 그래, 우리 대구 정치 1번지 수성갑에서는 야당 정치인도 하나 키워준다고 김부겸이 당선시켰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 뭐가 달라졌습니까? 대한민국 정치 풍토가 바뀌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합시다. 전라도 광주에서도 그래, 우리도 대구를 좀 본받자. 우리 전라도 광주에서도 보수 새누리당 의원 하나 찍어주자. 이런 정치의식 변화가 시작이 됐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김부겸이가 서울 가서 예산이라도 한 1조쯤 따와가지고 수성구에 예산 폭탄을 떨어뜨려서 뭐 화끈하게 달라지게 만드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불쌍한 민주당 의원 하나 찍어준다 그랬지만 지금은 불쌍하지 않습니다. 정변이 일어나가지고 김부겸이가 지금 문재인 이 좌파 정부의 장관도 지내고 아주 실세가 되어 있습니다. 김부겸이 또 찍어줄랍니까? 찍어줄 생각 없죠. 똑같이 민주당은 빼고 김부겸이도 빼고 다른 데 찍어주시면 문재인 좌파 정권의 경제 폭망에 대한 심판을 하고 김부겸에 대한 심판도 여러분이 내리시는 꼴이 됩니다. 그렇게 민주당 빼고 김부겸이 빼고 투표해 주실 걸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수성 시민 여러분, 도대체 이 좌파 운동권 정부가 들어서고 대한민국 경제가 폭망을 하고 이 위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2016년 맞습니다. 12월에 20대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데서부터 모든 위기가 시작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새누리당 62명 국회의원들이 탄핵에 찬성을 해서 대통령 쫓아냈습니다. 헌정 질서가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50일 만에 대통령을 좌우간 뽑아놔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 우파가 준비가 됐습니까? 우파는 오히려 분열이 됐지 않습니까? 홍준표 나오고 유승민도 대통령 나오고 조원진이도 나왔고, 그러나 좌파들은 민주노총 100만 명 노조원을 동원해가지고 주말마다 촛불 집회를 열고 대한민국을 불태우겠다, 국민을 협박했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이 문재인 종북 운동권 정부가 탄생했지 않습니까? 다시 정리하자면은 임기 1년 4개월 남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찬성한 62명의 새누리당 그 배신자들이 바로 대통령 쫓아내고 헌정질서 중단시키고 문재인 이 좌파 정권을 들어앉혀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망가뜨리게 만든 장본인이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구에서도 배신자 나왔습니다. 대구의 첫 번째 배신자 유승민이 잘 아시죠? 그자는 대표 시절에 박근혜 대표 비서실장까지 지낸 자가 결국 탄핵에 앞장서고 대통령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그래도 일만의 양심은 있었는지 이번에는 불출마 선언하고 코빼기도 안 보임 처박혀 있네요. 그래도 두 번째 대구의 배신자 바로 조여입니다. 아니, 제가 대구에 내려와서 선거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조여이가 탄핵 배신자인 줄을 여러분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이자가 얼마나 교활합니까? 유승민이 등 뒤에 숨어가지고 탄핵과는 멀쩡한 척 얼굴 내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쏘간 겁니다. 판사하던 경험을 토대로 헌법재판소 들락거리면서 대통령 탄핵 인용하는데 아주 저 민주당 변호사들과 붙어먹은 아주 탄핵 죄악입니다. 저 그자를 수성 주민들께서 정치적 심판을 내려달라고 제가 출마를 해서 직접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 조영이 얘기 좀 하죠. 저하고 같이 17대 때 저는 중남구에서 여기는 수성을 해서 같이 시작했지 않습니까? 2004년 가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대표 물건 하나 만들 수 있겠다 하고 우리가 친박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우리 조영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같이 친박 활동 열심히 했습니다. 매일 같이 다니면서 밥도 먹고 사진 찍고, 여러분 아시죠? 2년 반 동안을 열심히 친박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 대통령 후보를 정하는 당내 경선이 시작되니까
어느 순간 이명박 캠프로 옮겨가 있었습니다. 그 공로로 이명박이한테서 정무장관 하나 되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이도 구속이 돼 있는데 이 조영이가 면회라도 한번 갔겠습니까, 여러분? 자, 대통령 탄핵했습니다. 유승민이 따라 탄핵하고 탈당해서 바른정당에 가서 원내 대표도 지내고 당대표 대행도 지냈습니다. 2017년 11월 달에 복당이 시작됐습니다. 유승민이는 밖에 있는데 이번에는 김무성이 따라서 1차로 자유한국당 복당했습니다. 한 달 전에 여러분 3월 6일자로 20대 국회 막판에 국민 개헌 발안이라는 원포인트 개헌안이 김무성이 발의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 개헌 발안의 아이디어를 내고 서명을 받아서 발의시킨 주역이 바로 조영입니다. 자, 박근혜 따라다니다가 이명박이한테 넘어가서 장관하고 탄핵하고 유승민이 따라다니다가 자유한국당 실세라는 김무성이 따라가서 이번에 공천도 수성 을에서는 떨어졌죠. 다시 수성 갑으로 살아나는 삿가닥지를 잘하는 친구입니다. 자, 이런 자를 가리켜서 언론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이덕이 있는 데만 찾아다니, 양재만 찾아다니는 기회주의자. 철학도 없고 영혼도 없고 소신도 없고 이덕만 찾아다니는 철새 정치인다 그럽니다. 자, 이자가 수성갑에서 또 당선되면은 오선 의원으로 대구 경북의 우리 보수 세력의 정치 최고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조영이 또 찍어 줄랍니까? 대구 경북의 최다선 의원 만들어 줄랍니까? 탄핵 배신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돌아다니는 조영이 아직 나이도 젊습니다. 제 말씀 간곡히 드립니다. 나이 이제 얼마 60년생. 요번에 표 주지 마시고 요번에 떨어져서 반성도 좀 하고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 좀 알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시련을 주셔야 그렇게 하는 게 더 큰 인물로 키웁니다. 이 친구 재산 관리 잘했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비방했다면 바로 고발됐겠죠. 사실만 말씀드립니다. 국회의원, 정부 공무원 1월까지 재산 신고하도록 돼 그거를 보고 경실련에서 2월 26일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은 국회의원 중에 40억 이상짜리 고급 아파트 갖고 있는 15명 중에 조영이가 들어있는데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아파트 시세로 51억입니다. 그런데 공고문에 보십시오. 부부 합산 재산 34억 신고했습니다. 저도 서울서 살았어요. 잡니다. 51억짜리 아파트가 얼마나 좋은지 들어가 본 적이 없어 모르겠습니다. 젊은 친구 돈도 많이 벌어놨어. 한번 반성할 기회를 주십시오. 이번에는 조영이도 빼고 너도 제껴놓고 1번 김부겸이 빼고 조영이도 한번 그런 기회를 주셔서 더 큰 인물로 여러분 길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대구 공천 엉망이 됐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당대표를 지낸 홍준표가 그래 공천 떨어져서 무소속으로 출마했겠습니다. 대구에 지금 무소속이 몇 명이 나왔습니까? 어르신들. 공천이 개판이 됐어. 아무나 내리 꽂으면은 여당할 때는 1번, 야당할 때는 무조건 2번만 찍어 주시니까 아무나 내리 꽂아서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번만큼은 정말입니다. 당 보고 찍지 말고 인물 보고 한번 찍어 주십시오. 우리 지역에 누가 나왔는지 몇 명 안 됩니다. 공고물도 보시고 포스터도 한번 봐 주십시오. 저 곽성문이는 한나라당
국회의원 했지 않습니까?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 만드는데 힘을 보탰어. 그래서 방송광고공사 사장 자리도 저도 하나 받았어. 자유한국당 당적 갖고 있었지만은 이번에 미래통합당이 만들어지고 공천하는 거 보면서 이건 더 이상 보수 정당이 아니다 해서 탈당하고 저 친박 신당을 3월 9일자로 홍문종이하고 만들어서 제가 내려왔습니다. 이거 잠깐 제가 급히 연설 시작합니다. 잊어먹은 제가 태극기를 들고 나와 있죠. 저 태극기 지난 3년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태극기 혁명운동을 했습니다. 탄핵 무효, 법치 회복, 한미동맹 강화, 자유민주체제 수호, 문재인 종북 좌파정권 타도, 공수처법 반대,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 열심히 외쳤습니다. 태극기 혁명 대표 주자로서 저는 나왔습니다. 이번 총선거는 여러분 연방제 사회주의 연방제로 가느냐 아니면은 자유민주체제 대한민국이 살아남느냐의 한판 전쟁입니다. 저 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이가 이미 선언했습니다. 이번에 선거 잘 치르고 나면 5월달부터 개헌을 해서 사회주의 개헌하겠다고 이미 발표했습니다. 토지 공개념을 도입한답니다. 그래 되면 여러분 아파트 사고 팔 때 정부에 허가 받아야 됩니다. 주택 사고 팔고 땅도 사고 팔고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자들은 임기 남은 2년 동안에 김정은이하고 낮은 단계로 남아 연방제로 가는 통일해보겠다고 시도합니다. 대한민국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런데 여러분 미통당이 그들과 투쟁해서 자유민주체제를 지키는 보수정당입니까? 이번에 공천 보십시오. 저 안철수 좌파를 다 받아들이고 주사파 정치학자 김건식이 받아주고 민중당 당대표 창당했던 장기표 공천 주고 조영이 방금 말씀드린 조영이처럼 자유민주체제에 대한 소신과 철학이 없는 그냥 기회주의자 웰빙주의자들을 가득 채워놓은 미통당이 대한민국을 지켜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태극기를 걸고 약속드립니다. 당당하게 하겠습니다. 한미동맹 강화를 토대로 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저 문재인 빨갱이 정권에 맞서서 당당히 투쟁하겠습니다. 사회주의 개헌 업무, 연방제 통일 업무를 몸으로 저지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태극기를 걸고 약속드립니다. 수상 주민 여러분, 저 정통 보수 우파를 지향하는 우리 친박정 이름 그대로 박정희의 정치 철학과 박근혜의 평화 통일 이념을 선교하는 정당입니다. 저에게 이번 4.15 총선 여러분이 단 한 장 갖고 계신 그 소중한 투표권을 저에게 던져주시는 그런 선택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개인적이기도 한 부탁 하나 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좀 구해 주십시오. 자, 단돈 1원 뇌물 한 푼 받았지 않았습니다. 재벌 회장으로부터 부정한 청탁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좌파 판사들이 진행하는 그 재판 과정에서 여러분 드러났지 않습니까? 오히려 대한민국에서 제일 깨끗한 대통령이라는 게 재판을 통해서 드러났지 않습니까?
물론 아직 재판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32년형을 때려 맞았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정치보복, 아주 잔인한 정치보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 빨갱이들이 풀어주겠습니까? 죽어서 쓰러지기 직전이 되기까지는 풀어주겠습니까? 오늘자로 여러분 만 3년이 지났고 1105일째 불법 감금돼 있습니다. 삼덕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1950년 가을에 박정희 소령이 오강구 사령부로 배속돼 내려와가지고 12월에 유경수 여사하고 결혼을 하고 전세 들어 살던 삼덕동 1가 5-2번지 그 전세방에서 태어난 딸이 우리 박근혜입니다. 대구가 본적지입니다. 출생지입니다. 대구가 낳은 딸이 대통령이 되고 그런데 탄핵이 되고 이렇게 감옥에 쳐넣어졌습니다. 저쪽 7시 동네가 됐으면은 폭동이 나도 몇 번이 났을 거 아닙니까? 대구 시민들 너무 점잖습니다. 그렇습니다. 바깥에서는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비읍 시옷이라 그럽니다. 옳은 거는 옳고 그런 거는 그러고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해 주십시오. 화가 나시면 화를 터뜨리시고 분노가 치밀면은 그 분노를 터뜨리십시오. 대구 여러분 일어나 주십시오. 박근혜 도움으로 국회의원 당선됐던 4년 전에 됐던 새누리당 의원 10명 그 어느 놈도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탄핵되고 감옥소 들어가는데 억울하다고 한 놈도 나서는 놈이 없어서 제가 다시 국회의원 출마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억울하다고 외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 좀 구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에 세우고 제대로 된 정통 보수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지키는 보수 세력을 한번 세워보겠다는 그런 결심으로 이번에 출마했습니다. 자, 제 말씀은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서울에서 아주 귀중한 분이 한 분 오셨습니다. 태극기 집회를 주관하고 계시는 한 단체 우리 사무총장이신데 우리 대구 시민들을 위해서 좀 서울 시민단체에서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오늘 좋은 시국 강연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우리 대구 수성갑 우리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저는 서울에서 이 태극기 집회를 주최하고 있는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의 민중홍입니다. 예,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쓴 것은 태극기혁명국민운동부 차원에서 쓴 것이 아니라 박성문 우리 대표께서 애국심과 국가관이 투철하시고 또 이 식견뿐만 아니라 또 상당한 타약에 모범이 될 만한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개인 자격으로 오늘 참석하게 된 겁니다. 우리 태극기가 이 특정 정당을 지지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시민단체로서의 명분과 나아갈 길은 우리가 이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비판하고 또 충고하고 때에 따라서는 또 투쟁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활이 좀 어떠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상당히 죄송스럽고 염치 없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대구에 계신 분들은 너무나도 자존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지난번 신천지 관련해서 대구에 이 중국 폐렴, 코로나, 차이나 바이러스가 이 역병이 창궐하는데 당시에 그 내용을 보면은요 상당히 의구심이 많이 있습니다. 신천지 신도가 대구보다는
전라도 광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왜 대구에서만 그렇게 참고했습니까? 이게 상당히 의심스러운 상황이 아니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아주 무탈하게 가는 것 같지만 지금 우리는 시한폭탄 그 속에 있다고 봐도 지나친 표현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가스레인지에 놓여져 있는 그 냄비 속에서 그 개구리가 그 따스한 물 속에서 이 수영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도 지나친 표현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 가스레인지에 불을 올리는 것은 누가 올리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문재인 세력이 이제 가스레인지에 불을 서서히 올리게 되면은 그 냄비 속에 있는 개구리는 결국은 나중에 죽게 되는 거죠. 현재 대한민국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은 전 세계에서 다 그동안 이 중국 폐렴 때문에 입국을 다 금지하였었는데 미국은 끝까지 이 대한민국만큼은 대한민국에서 들어오는 그 입국자만큼은 막지 않았습니다. 왜 막지 않았냐? 그것은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상당히 극진히 아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아까 우리 곽성문 우리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지가 햇수로 4년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돈 1원 한 푼 받지 않았고 국정농단도 없었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밝혀졌고, 그리고 김평우 변호사, 그 다음에 우종찬 기자, 최명성 변호사, 또 변희재 대표 등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진실을 추적하는 분들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 죄가 없었다, 돈 1원 한 푼 받지 않았었다, 그 다음에 최소원 씨에 의한 국정농단도 없었다, 이 모든 것들이 현재 밝혀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2017년도 3월 10일 날 당시에 헌법재판소 공보관 대변인이죠, 이 배보윤 대변인이 양심선언을 하였습니다. 2016년도 12월 9일 날 대한민국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안, 또 이 의결안이 헌법재판소에 제출됐는데 여기에 실질적인 내용은 없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거짓이다. 결국 증거자료는 크게 구분시켜서 하나는 신문에 기사거리고 두 번째는 최서원 씨의 공소장입니다. 그런데 최서원 씨의 공소장 말미에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했다는 그 하나 가지고서 박근혜 대통령을 대한민국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2017년도 3월 10일 날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법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부 외원의 제의에는 탄핵 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런 엄연히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부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으로 파면시킨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아침에 일어나셔서 TV를 켜면은 TV에서 뉴스가 나오고, 또 출근하실 때 교차로에서 신호등이 제대로 돌아가니 대한민국에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간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은, 여러분들은 냄비 속에 있는 개구리 신세라고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지난 3월 6일 날 김무성을 포함한
국회의원 148명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KBS뿐만 아니라 공수파 방송, 또 조중동 등 대한민국 언론이 거의 다 김무성을 포함한 탄핵 세력들이 헌법 개정안 발의한 내용들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아실 리가 있겠습니까? 단 한 군데 인터넷 언론사인 아시아 경제에서만 이것을 보도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이번 헌법 개정안 발의는 이런 내용입니다. 현재 헌법을 개정해 발의할 수 있는 주체는 대통령과 국회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발의를 할 수 있는 하나를 더 추가한 겁니다. 그것은 국민 100만 명이 발의하면은 헌법을 개정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만 요번에 지난 3월 6일 날 발의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원래 발의하고서 3월 약 27일이나 31일 날 본회의에서 이거를 의결을 하려고 썼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에서 20일 동안 공고를 하고 이게 이번 선거 이후에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이렇게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헌법, 이번 4.15 총선 이후에 이제 헌법 개정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 그 내용에 국민 100만 명이 발의하는 걸로 헌법 개정을 하고 다음에 이제 민노총을 포함한 한국노총, 전교조 이들의 서명 100만 명을 받아서 그리고 헌법 개정을 또 이들이 발의할 것입니다. 왜 대통령이나 국회가 발의하지 않느냐? 이것은 국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헌법을 연방제로 바꿨습니다. 이것은 친북 세력인 종북 세력인 문재인이가 아니 대한민국 국회가 발의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100만 명이 발의해서 이렇게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각제나 또 여러 가지 내용들로 독초 조항을 넣어서 헌법을 개정할 것입니다. 그러면 헌법 개정하면은 여러분들은 아무 문제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중국 공산당과 조선노동당 이제 영향력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아까 박성문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토지 공개념 주택이나 토지나 모든 부동산을 파고 살 때 이제 정부의 허가를 맡아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로 그린벨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사유재산은 정부에서 이제 통제를 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문재인이가 2017년 5구 대선에 집권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국방 안보는 다 무너졌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붕괴되고 있고 민생은 파탄 직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인지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대한민국이 아무 문제가 없는 거로 생각하실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말기암 상황입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쓰러질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세컨더리 보이콧 그 법을 잣대를 대한민국에 들이대는 순간에 대한민국은 그냥 바로 망합니다. 왜? 문재인이가 지난 북한으로부터 석탄을 수입하고 또 공해상에서 석유를 북한에게 환정을 시키고 이러한 내용들 모든 것들이 현재 미국에서 다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이런 증거를 갖고 있어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해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발동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불화수소하시죠?
일본에서 불화수소를 수출하지 않아서 우리나라 반도체가 상당히 문제가 됐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불화수소가 핵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중요한 화학약품입니다. 근데 일본에서 대한민국에 반도체용으로 수출했던 그 많은 양 중에서 수출했던 물량 중에서 많은 양이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의혹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그 불화수소의 사용처를 밝혀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들도 결국 세컨더리 보이콧 발동의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대한민국이 상당히 위급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은 헌정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헌정이 중단된 상태에서 선거를 몇 번 치렀습니까? 6.13 지방선거, 그 다음에 4.16입니까? 창원에서 있었던 보궐선거,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 총선이 이루어집니다. 그 두 번째 선거는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이 있지만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었고, 이번에도 총선을 치르지만 헌정이 중단된 상태에서 정말 제대로 총선이 치러질지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곽정문 대표께서 친박신당 이름을 걸고서 출마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친박신당을 떠나서 우리 개인 곽정문 대표님을 위해서, 또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곽정문 우리 대표님을, 후보님을 꼭 찍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길만이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길어졌는데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대한민국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겠다는 정당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통당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쭤볼게요. 2017년 5월 9일 이후에 지금까지 문재인이가 휴전선을 무력화시키고 한반도를 북한이 점령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경기도 북부의 대전차 방어벽을 전부 다 허물고, 군사훈련도 중단시키고, 남북군사합의에서 대한민국 국군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국정원의 대공기능을 무력화시키고,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시키고, 이러한 상황과 탈원전을 통해서 세계 제1의 원자력 발전 기술을 갖고 있는 이 탈원전을 갖다가 원자력 기술을 다 탈원전을 통해서 망가뜨리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제대로 막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헐리우드 액션만 취하고 그냥 입섬섬만 하고 막지를 않았습니다. 만약에 왜 자유한국당이 막았다고 하면 오늘날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중국 폐렴, 차이나 바이러스, 이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야당이 야당도 없지 못하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미통당이 출범했다고 해서 제가 인터넷에서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미통당의 색깔을 보니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태극기에 있는 색깔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부 다 핑크색이에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저는 완전히 홍등가라 닐리만도 수출해서 있는 그런 색깔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혹시나 이럴 수가 있는가 해서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프랑스, 영국의 자유 보수주의를 표명하는 정당을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갔더니
하나같이 그 당의 색깔은 그 나라의 국기의 색깔을 전부 다 원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태극기에 있는 그 정체성,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그 다음에 자유시장경제,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그런 의지가, 정체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의 색깔은 그 당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의 정체성이 없는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마크도 보세요. 한번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인터넷에서 한번 미통당의 마크를 보세요. 가운데는 촛불이고 그리고 사람이 촛불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문재인 세력 때 주장하는 게 뭡니까? 촛불혁명의 완수입니다. 이번 4월 15일 날이 무슨 날입니까? 4월 15일이 김일성 생일날입니다. 어떤 누구가 김일성 생일날을 대통령,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총선으로 정했습니까? 그리고 그날을 촛불혁명의 완수의 날로 이렇게 주장한 얘기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날 김일성한테 생일 선물로 바치는 것이 아닌지 상당히 의구심이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는 정당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같이 전부 다 지금 가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을 친중, 종북, 연방제로 가고자 하는 것이 저들의 목적이고, 이제 대한민국을 완전히 망가뜨려서 이제 대한민국을 척화시키겠다는 것이 저들의 목적입니다. 만약에 야당이 야당다워서 문재인의 대한민국을 파괴시키고 민생을 발달시키는 이런 것을 진작에 막았다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중국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차이나 바이러스는 없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지난 1월 26일부터 지금까지 대한의사협회가 6번, 7번을 중국 폐렴을 막으려고 한다면 감염원을 차단해야 된다. 그래서 중국인 입국을 금지시키라, 이렇게 요청하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은 여기에서 한마디 대꾸하지 않고 무시하였습니다. 이러다 보니 지금 대한민국 이런 상황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구가 피해보는 거 아닙니까? 이 대구가 보수의 성지입니다.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보수의 성지입니다. 지금 집회를 제대로 못하고 제대로 선거운동을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다 보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각 아파트에서 집에서 나오질 않고 있고 TV만 보고 있어요. TV가 우리 편입니까? 절대 TV 보지 마십시오. TV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뺏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TV를 보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 박성문 대표 사무실로 모이세요. 박성문 대표님과 함께 이제 남아있는 시간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이제 4.15 총선도 얼마 남지 않았고 저들의 개헌도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가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발 깨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상적인 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혼돈과 혼란과 격변의 상황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대한민국 헌법이 바뀌고, 어느 날 갑자기 연방제를 선언하고, 어느 날 갑자기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에 내려오고 시진핑이가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날, 그때 여러분들은 후회하셔도 그때는 늦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것은 김무성도 아니고 주호영도 아니고 유승민도 아니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보수파 정당들 보수파 정당이라고 표명하는 그런 아무도 없습니다.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명 박근혜 대통령이십니다. 박근혜 대통령만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위장 보수정당을 추종하는 일반 국민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반번내들을 뭉치자, 탄핵의 강을 건너자, 탄핵을 넘어가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나간 물이다. 지나간 물이 어떻게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흘러간 물이 아닙니다. 지금도 도도하게 대통령을 향해서 흘러가는 위대한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저들이 서울 북수에다가 구금시켜놓고 풀어놓지 않는 겁니다. 저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무섭기 때문에 저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만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그 국기념 정치 철학,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건국이념과 지도념과 철학을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옆에 계시는 곽성문 대표님이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지금 대세몰이, 예를 들어서 백살 찍자, 절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초질관, 국가관과 애국심이 투철하고 정체성이 바르신 분을 찍으셔야 됩니다. 그 길면은 바로 찍으신 분이 됩니다. 바로 누구냐? 곽성문 대표님이십니다. 제가 제 입에다가 침 바르고 말씀드린 게 절대 아닙니다. 태극기 집회하면서 항상 토요일마다 나오셔서 국민들에게 많은 태극기, 우리 국민들에게 좋으신 말씀을 항상 해주시고 또 겸손하시고 정말 겸양지덕이 몸에 있으시고 상당히 인격이 훌륭하신 분입니다. 정말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곽성문 후보께서 되십니다. 여러분들 정말 긴 시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중국 폐렴, 코로나19가 아닙니다. 중국 폐렴, 차이나 말했습니다. 문재인은 이 완전히 중국 공산당을 추종하다 보니까 뭐 우한 폐렴도 쓰지 마라, 코로나19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중국 폐렴입니다. 중국 폐렴 각별히 조심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 건강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월 15일 날 우리 수성갑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기호 8번이죠? 7번입니까? 죄송합니다. 기호 7번입니다. 기호 7번 곽성문 우리 후보님을 찍어주시고, 그리고 이 비례대표는 알아서 찍으십시오. 예. 저는 곽성문 대표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에서 부랴부랴 내려와가지고 여러분들의 귀를 약간 이렇게 좀 귀찮게 한 민주공입니다.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요, 잠깐만. 우리 태극혁명 국민운동본부 민중앙 총장께서는 18년 9월 19일 문재인이가 평양에 들어가서 남쪽 NLL 다 내주고 GP 철수하고 이렇게 한 9.19 남북 군사 합의서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크게 해쳤다는 이유를 들어서 문재인이를 여적죄로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중국인 입국을 지금 이때까지도 금지하지 않아서
190여 명의 아까운 대한민국 국민들이 희생된 데 대해서 문재인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고발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귀한 말씀해준 우리 민주공 총장 여러분, 저 멀리서나마 박수 좀 보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박근혜를 구해달라고 부탁한 얘기는 개인 박근혜가 아닙니다. 박근혜 개인이 탄핵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탄핵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탄핵됐습니다. 문재인 이자들이 집권을 한 것은 단순히 정권 교체가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의 교체였습니다. 그리고 이자들은 이번 4.15 총선거를 촛불, 자기들 용어를 빌려서 촛불혁명의 완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4.15 총선의 압승을 이미 예견하고 있습니다. 정안되면은 사전선거 투표함 바꿔치기 부정선거라도 그렇게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눈 똑바로 뜨시고요. 가급적 사전투표하지 마시고 당일날 직접 투표해 주시기를 아울러 부탁드리면서 정말 이번만큼은 어느 누가 이 대한민국을 지킬지 인물을 보고 뽑아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박근혜에 대한 개인의 탄핵이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탄핵이었다는 점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곳으로 이제 또 저는 떠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